네, 안녕하세요. 시사증거가 강남 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증거가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우리 지난 7월 시험 문제를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8월 시험을 치기 직전에 마지막 마무리, 막판 뒤집기. 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7월 문제를 되돌아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한번 내 지금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마지막 기회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일부분부터 보시는데요. 사실 독해 일부분이 보면 빈칸이 있고 우리가 단어나 혹은 문장을 찾는 문제잖아요. 일단은 그 주변만 읽고 해결이 되면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어려웠어요. 49번에서 52번은. 근데 이거를 내가 다 어떻게 해석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또 이 주변만 읽을 때도 막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호흡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네, 조금 침착하게. 너무 어렵죠? 이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지우는 그냥 부사인 것 같고요. 다 동사들이니까 동사가 들어갈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시가 나왔어요. 우리 부산시, 무슨 대전시 할 때 시. 그러면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웨이 어디에 위치하다, 지역이나 장소. 바로 답은 A고요. 짜이위는 특징이 있죠. 짜이위는 주어가, 이 앞에 오는 주어가 추상적인 것들이 와서 원인이 짜유이 어디에 있다, 혹은 목표가 어디에 있다, 가치가 어디에 있다, 요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고, 빠오한이라고 하면 빠오한 내용, 어떤 내용을 포함하다, 깐칭 요런 것들인데요. 빠오한 같은 경우는 안에 함축되어 있고 스며들어 있고 막 내포되어 있고 버무려져 있고 이런 한이라는 한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추상적인 것들하고 많이 쓰고, 빠오쿠어는 똑같이 포함하다라는 동사인데 경계가 딱 명확한 구체적 사물, 특히 사람하고 많이 써요. 包括三个人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HSK 考试包括听力、阅读、书写三个部分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조금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웨이라오도 참 정말 이 파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웨이라오는 정말 기본적인 1번 뜻은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거?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얘를 갖고 이제 작문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오거나 할 때는 주로는 围绕什么什么问题, 어떤 문제를 두고 뭐 토론을 한다거나 围绕什么什么主题, 주제를 둘러싸고 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글자 하나가 우리 살렸어요. 사실은 어떤 시의 외유 이렇게 하시면 끝. 그 다음 또 어려워 보이지만 진정하고, 앞에 요런 등과 같은 징지, 조우더 경제적 작물들의 주어가 빠졌고, 따후도 대폭으로 모르면 그냥 디까오까오 높이 개념이구나, 향상되었다 라고 했어요. 이런 경제 작물의 뭐가 향상되었을까? 비리, 까오 개념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정답의 가능성이 있지요. 지혜 까오, 구조가 까오라는 말 쓰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겠죠. 레이싱, 유형이 많다든지 뭐 복잡하다든지 이렇게 써야지 까오띠 개념이 아니죠. 정뚜는요, 이 말 조금 외워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하도 잘 나와서 在一定程度上 하면 일정 정도는, 在很大程度上 아주 큰 정도로 해서 거의 관용 표현처럼 쓰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밖에 안 되냐면 A, 비율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비리는 요거하고도 하나 알아두세요. 정비리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비례하다 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포함된 문장부터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읽으면 되잖아요. 네, 이것은 뭐를 위해서, 어렵다. 자, 发展, 발전을 위해서 打下了基础, 기초를 다졌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51번은 기초를 꾸미는 말만 찾으면 돼요. 그쵸? 良好는 그냥 여러분 하오예요. 그런데 두 글자가 되면 훨씬 더 고급져져요. 예를 들어서 找, 너무 쉽죠? 찾다. 우리 5급에는 뭐라고 나오죠? 寻找라고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음절보다 이음절이 더 수준이 높아지냐? 우리가 이음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는, 즉 음절 자체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는 뭔가 서면어체,
서면어체라고 해서 꼭 글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수준 있는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한 글자보다는 두 글자가 고급진 단어가 되는 거지, 이거 한자 그대로 읽어서 괜히 양호하다 하지 마시기. 그런 얘기 또 여기서도 할 거예요. 쥐있다. 쥐있다도 거대하다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보통 쥐있다는 쥐있다 더 명사,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 많이 쓰는데요. 그냥 很大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很大的作用, 매우 큰 작용. 그거를 우리가 수준 있게 하면 뭐라고 쓰면 된다? 巨大的作用. 그래서 이건 수준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단어의 뜻이 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좋은 기초 말 되지요. 很大的基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유일한 기초도 이상한 것 같고, 완전. 완전은 좀 많이 쓰는 게 结构完整, 구조가 완전하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전혀 맞지 않고 좋은 기초를 다졌다 하는 것이 가장 의미상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장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방금 여기에 이제 良好的基础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바로 뒤에, 그러니까 앞은 우리가 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뒤를 조금 더 봐야겠죠. 땅디教育, 그 현지의 교육이 日益兴盛,兴盛이란 말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싱한다 그러면 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점점 뭔가 흥해지고 발전함에 따라서 人们对, 사람들의 뭐에 대한 对于精神文化, 정신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가 생겼냐면 更高的追求, 더 높은 추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 문화적인 생활을 좀 더 잘 누리고 싶다는 요구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2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걸 찾아보죠. 或许 아마도 应该 뭐 해야 될 것 같다? 크게 발전시켜야 된다. 뭐를? 상업을? 이게 너무나 뒤에 교육이 발전했으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앞엔 상업을 얘기한다? 전혀 흐름에 맞지 않죠. 빙지에 뭐의 힘을 빌려서 아주, 요게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넘어가요. 경제적 실력을 근거로 해서 경제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교육도 나날이 이렇게 발전해서 요거는 괜찮은 것 같지요. 为了缩小 뭐를 줄이기 위해서 差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현지에는 교육이 나날이 발전했다? 좀 이상하죠. 흐름 안 맞죠? 얘는 일단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이렇게 앞에 썼다는 건 여러분 접속사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면서 앞에 함으로써 뒤에 거 하다 이렇게 물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함으로써 뭔가를 실현하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문장 앞이라서 얘는 안 되고, 그래서 흐름상 아까 어떤 업종의 발전에 좋은 기초를 다졌고 이게 경제적인 힘이 생기니까 교육도 발전하고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죠. 자, 독해 이 부분이에요. 독해 이 부분은 단문을 읽고 일치하는 내용에 우리가 혹은 가장 비슷하거나 이런 내용의 답을 체크하는 파트인데요. 일단 항상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려요. 그죠? 앞이 이렇게 일치성을 보이는 그런 보기랑 전혀 조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여기 물론 위에도가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엉망진창인 보기랑 두 개 보여드려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100%는 아닌데 설명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앞에가 설명 대상인 거죠. 셔지는 우리 5급 단어예요. 사격인데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얘는, 이 아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 B, C들을 읽고 글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A, B, C들이 읽지 않으면 여러분 쭉 읽다가 답이 나와도 답이 나온 걸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멈출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진짜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반드시 A, B, C들을 읽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읽으면 사람이요.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면 내려다보면 또 읽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딱 내려다봤을 때 여기에다가 줄을 쳐놓으면 내가 이거 금방 찾겠다 싶은 데다가 줄을 치시면 좋습니다. 먼저 A부터 보실게요. A를 보시면 사격의冠军, 만약 모르면 이것의 冠军 챔피언들은 대다수가 进士, 근시다. B, 이것은 要求 뭐를 요구한다? 两眼 두 개의 눈의 시력이 相同 혹은 视力相同 이렇게 시력이 똑같아야 된다. C, 사격 선수는 혹은 이거의 선수는 종종 뭘 한다? 수술을 한다. 手术. 이 선수들은 모두, 불편해요, 여러분. 모두라든지
단지라든지 가장이라든지 반드시라든지 완전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절대적 표현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는 정말 지문에서 모두라고 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 걸로. 네, 일단은 모두 마오시엔精神 모험의 정신을 갖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뭘 하시냐면 마침표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 거예요. 마침표에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요. 앞만 보려고 그래요. 앞만. 앞을 딱 보면 이게 글의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은 하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뭐가 있죠? 인츠. 인츠는 따라서. 따라서라는 말이 나오면 이 글에서 가장 핵심, 주제, 결론이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해볼 거 없으니 먼저 이 부분을 읽고 혹시 건질 수 있는지 보자고요. 因此不少射击运动员们 적지 않은 이 사격의 운동선수들은 会选择 뭐를 선택해서 戴眼镜 안경을 선택해서 이거 모르면 쫑은 아시죠? 바로 잡아요. 뭐를? 시력을. 그렇다면 이건 시력과 관련이 있긴 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경 쓴다 그러지 수술한다고도 안 했고 모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분명히 요 시력하고 좀 관련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훑으면서 이 두 개 중에 답 나오면 그냥 멈출게요. 人们通常 이외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니까 우린 저긴 보지 맙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相反 반대래요. 그럼 어떠냐면 射击冠军近视 이 사격 챔피언들이 근시인 것은 国际普遍现象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래요. 따라서 정답은 A가 되어서 여기서 스탑.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인츠 같은 것들은 사실 설명문보다는 논설문에서 보면 거의 답 나와요. 설명문은 보통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딱 주제성을 찾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설문에서 인츠 같은 거 나오면 꼭 먼저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역시 읽으면서 우리 줄치고 할게요. 孩子的阅读目的非常单一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목적이 굉장히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위에도의 목적이 단이하다. 이건 지금 연결되게 줄치기가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잘 보이게. 잘 보이게. B. 调查对象 조사 대상을 来自 어디로부터 왔다? 동일소幼儿园 같은 유치원에서 왔다. C. 앞은 이제 똑같고요. 책을 읽는 것은 아이들의 이종娱乐方式 노는 방식이다. D. 阅读让孩子发现真实的 이거 오타. 진실된 자아를 여기 주실 거예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준다 라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우리 마침표 보니까요. 딱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 요거 있어요. 요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병렬할 때 쓰는 分号라고 해서 세미콜론인데 샤왕은 기숙사 같고 分号, 샤올리는 도서관 같고 分号 이렇게 문장들을 병렬할 때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얘기를 병렬식으로 쭉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왕站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고 이런 형식을 통해 하고 넘어가세요. 쇼질러 수집했다. 1600명 아이들의 이런 꾸안 위에두더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진짜 생각을 조사하고 수집을 했대요. 자, 在什么什么问题上为什么要阅读 왜 책을 읽지? 라는 문제에 있어서 调查结果中排在第一位的 1등은 排在第二位的 2등은 그냥 第三位 3등은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등부터 阅读能够使人发现新世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해요. 없어요. 두 번째 2등은 阅读可以帮助人脱离焦虑 자, 여러분 진짜 모르시겠으면 이런 단어라도 찾아봐야 돼요. 전혀 없잖아요. 그쵸? 자, 세 번째는 阅读是重要的娱乐方式 중요한 노는 방식 중에 하나다. 따라서 일치하는 게 뭐밖에 없죠? 이제 C밖에 없네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일치가 되는 것보다 조금 일이 많아요. 그죠? 흐름을 보시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쓰기 일부분 갈게요. 왜냐면 쓰기 일부분은 매번 똑같아요. 거의 이 포인트를 잘 알면 항상 맞출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저랑 꼭 잘 연습해 놓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문장에서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我很好. 이런 게 이제 서술어가 되면 목적어가 올 일이 없으니 문장이 짧을 거예요. 주어를 꾸미는 말을 우리가 관형어, 서술어를 꾸미는 말을 부사어라고 할 건데 더가 필요하면 관형어에는 이 더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 나열된 걸 하실 때요. 일단 수식 성분 같은 거 있죠. 매우라든지 뭐 더 이런 것들은 잠깐 빼주셔도 돼요. 빼주시고 가장 뭐를 찾냐? 서술어를 먼저 찾으세요. 동사든 형용사든 서술어를 딱 찾으면 만약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면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어만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서술어를 딱 중심으로 주어 목적어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중간이 딱 서요. 기준이 딱 서기 때문에 먼저 서술어를 찾아보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이 일단은 경쟁도 경쟁하다 동사가 있죠. 진리에는 오직 형용사로 격렬하다. 그렇다면 요 두 개, 특히 진리에는 어떤 두 개가 맞붙는 것이 격렬할 때 쓰는 말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칭정 진리에, 그리고 하나가 비싸이 진리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따라서 주어 서술어는 찾은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이 더가 있으니 앞에 꾸미는 말이 있나 봐요.汽车服务业 더 띄워버릴게요. 답을. 자동차 서비스 업종의 경쟁이 되겠고 진리의 앞에 부사어가 있는 거죠. 부사어가 매우 격렬하다.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죠. 자, 동사가 이제 서술어가 되기 시작하면 목적어가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문장이 길어질 수 있고, 자, 주어를 꾸미는 말은 우리가 관형어, 역시 목적어도 관형어, 필요하다면 이 더를 써주시고, 동사 꾸미는 말은 부사어 똑같아요. 근데 필요하면 이 더를 써주세요. 이때 부사어를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나누면 동사를 꾸밀 수 있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보조개부터 먼저 외워요. 보조개.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개사, 전치사 구조. 그리고 형용사들은 전치사 구조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고 요런 것들이 다 이제 요 부사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밑에 보시고 당연히 우리가 뭐예요? 칭은 앞에 써서 예의 바른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자, 서술어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自觉는 형용사로 자각적이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스스로 뭐뭐하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동사로는 스스로 느끼다 라는 동작도 됩니다. 遵守는 동사로 준수하다, 지키다인데 이미 목적어를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이 문장의 서술어로 딱 중간에 자리 잡아요. 그러면 칭을 맨 앞에 쓰시면 되고요. 자, 띄워놓고 지켜주세요. 지하오통 뭐를요? 꾸이저까지가 목적어가 나와버렸어요. 교통규칙을 지켜주세요. 이때 自觉는 형용사도 꾸밀 수 있다 그랬죠. 형용사인데 동사를 꾸며서 자기 스스로 자각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교통규칙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한번 보시면 일단 꾸미는 말들은 조금 빼고 잘 보이게 해야 되는데 서술어부터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대놓고 동태조사 러가 붙어 있으니 얘가 서술어예요. 들어갔다. 그럼 뭐가 어디에 들어갔을 거야? 남은 두 개. 인생이 신지에 또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겠고 나머지는 적합한 곳에 붙이시면 돼요. 타더 런성이겠죠? 더 쓰셨고 들어갔다 하나의 새로운 단계 요렇게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역시 수식하는 말을 제가 좀 이렇게 닫아버렸더니 이건 동사가 되게 잘 보이네요. 마치 뭐뭐와 같다. 다 이제 고민거리는 어느 게 어느 거와 같을까? 요게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어고 하나는 목적어인데 차이홍은 무지개죠. 얘는 어떤 달이잖아요. 우리가 무지개가 다리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리가 마치 무지개처럼 생길 수는 있어도. 그리고 여기 쪼라는 양사가 보여요. 우리가 쪼어는 건물이나 달이나 산같이 고정되고 큰 물체에 쓰잖아요. 얘는 분명히 다리를 꾸며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쪼 완완더 치차이치아오라는 이 다리는 하나의 이렇게 굽은 다리는 마치 무지개와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셔서 왜 따지야? 요거예요. 전치사 구조가 있어요. 자, 동사는 너무 확실하네요.提供, 제공하고 주었다. 그렇다면 주어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얘기일까요?
志愿者만 하면 지원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있고요. 부,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동사 앞에 为大家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모두들을 위해 提供了, 네, 그 다음에 服务, 아주 周到的服务, 이 말 정말 좋은 말이에요. 주도 면밀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보어, 정도보어가 목적어 없을 때 진짜 간단하잖아요. 他说得很好 하면 끝이잖아요. 목적어가 있으면 두 번 돌리셔야 돼요. 他说汉语, 그가 중국어를 하긴 하는데 说得很好 하는 정도가 잘해요. 이때 앞에 동사는 생략 가능한데 당최 이 문제가 안 나와요. 요즘 5급에. 너무 쉽게 나와요. 이것밖에 없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더가 있고 이미 동사가 붙어 있으니 얘가 동사고 뒤에 정도보어가 오게 되겠고 这些가 기념품을 꾸미면 되겠고 끝났어요. 너무 쉽게 나와요. 제가 볼 때는 4급보다 5급이 조금 더 쉬운 것 같거든요. 4급이 좀 어려워요. 이러한 기념품들은 做 만들었는데 만든 정도가 很粗糙.粗糙는 이렇게 피부가 거칠다거나 표면이 거친 것도 되지만 좀 조잡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연동문. 네, 연동문이라 하면 주어 하나에 서술어가 2개 이상, 많으면 3개까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문형을 얘기하죠. 부사와 조동사는 서술어 1번보다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타, 시양 조동사, 취 중국, 일단 중국을 가고, 学汉语. 나열하실 때는 발생하는 순서, 시간 순서를 따져서 나열하면 참 쉽게 나열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서술어를 우리가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표하다도 있고 또出席, 출석하고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동사도 보여요. 그럼 순서상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뭔가를 대표를 해야 그 다음에 어딘가에 참가하겠죠.出席는요, 우리나라에 출석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출석하다는 왠지 수업 나올 것 같잖아요. 주로 이런 활동 같은, 그리고 회의에 참가할 때도 出席会议, 요럴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하나로 쭉 가죠. 누가 회사를 대표해서 出席活动, 활동에 참가하죠. 그리고 끝낼 때 뭐요? 물음표. 네, 의문문은 반드시 물음표를 확실하게 붙여주시는 거 중요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쓰기 1부분 보셨고 쓰기 2부분의 단어들은 보호관 나왔었어요. 거의 잘 나오는 단어는 창관, 보호관 말고는 없겠죠. 保存은 구체적인 사물을 보존하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대상들을 언급해주면 되겠고요. 창관은 이렇게 쓰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어가 연결성이 굉장히 명확하면 이야기 만들기가 쉽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여우지우는 딱 하나. 历史悠久 혹은 꾸며서 悠久的历史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回忆 추억, 회상, 명사로 쓰일 때는 美好的回忆 아름다운 추억, 痛苦的回忆 고통스러운 추억, 幸福的回忆 행복한 추억 이렇게 하셔도 되고 추억하다 동사로 쓰셔서 예전 사람이나 옛날 일에 대해서 회상하다, 추억하다라고 쓰셔도 되는 그런 5개의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사진은요. 거실에서 아이가 강아지와 막 놀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웃으면서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사진에 보여줬어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몇 가지 제시해드리면 일단 아이가 강아지와 논다는 孩子和狗一起玩小狗라고 안 했어요. 걔가 되게 컸거든요. 父母坐在沙发上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서 一边 한번 써봤어요. 一边看着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一边微笑 5급 동사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합쳐서 这是一个幸福快乐的家庭 이것은 굉장히 이 하나의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다 라는 제시어 정도를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발휘해서 작문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적중 특강도요. 저희 팀의 윤여정 선생님, 시혜멍이 선생님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대표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중국어 전문학원이 단리 전문학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큰 학원에 중국어가 있는 거하고 중국어 전문학원에 있을 때는 중국어에서 이게 우리가
단계 나눠지는 것부터가 다르고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커리큘럼, 그리고 전문화된 거. 예,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중국어 전문학원 시사중국어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전문적이고 좋은 수준의 HSK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적중특강 들으시고 꼭 좋은 성적 얻으셔서 다음번에는 적중특강 이제 6급 들으려고요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